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삼성전자의 HBM3가 AMD로부터 검증을 완료하며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처음에는 HBM3를 SK하이닉스가 독점 공급했지만 삼성전자가 AMD MI300 시리즈용 검증을 받은 후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며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에 검증을 받고서 AMD의 중요한 공급사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초저가로 무장한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익스프레스의 모기업인 알리바바 그룹이 중단기적으로 한국 시장 공략을 위해 1조 원 넘는 투자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선 2억 달러를 투자해 올해 안에 국내 18만 제곱미터 규모의 통합 물류센터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비만 치료제가 바이오 헬스케어 시장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국내 자산 운용사들도 앞다퉈 비만 치료제 상장지수 펀드를 출시했습니다. 한 달 새 1,500억 원 넘는 뭉칫돈이 몰리는 가운데 이중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 규모도 750억 원에 이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본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오후 1시부터는 유튜브 라이브 브런치로 먼저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 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영앤리서치 최진욱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상황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 본부장님, 오늘 시장 오후 들어서 좀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뭐 딱히 달라졌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전반적으로 저는 양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을 하고 있지만 지금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를 고려해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은 계속해서 견고한 모습을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반도체든지 2차 전지든지 전반적으로 하방 경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저피별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여전히 시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게다가 오늘은 이제 조선주라든지 원전주들에도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 시장에서 살짝은 소외됐었던 종목군들로 자금이 이번 주부터 유독 들어오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 우리 시장이 크게 밀릴 가능성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 선순환이 굉장히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긍정적인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다만 오늘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죠.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도 있는데 반대로 이제 관망세도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만약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포지션을 강하게 결정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에 공략해 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주만 잘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부터는 우리나라 시장 좀 더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려보자면 제가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 비차익 매도가 나오는 것과 미국의 국채금리가 올라가는지 여부를 좀 살펴봐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좀 주요한 이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살짝 부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요일까지는 좀 살펴보시고 다음 주에 우리나라 시장이 다시 한번 우상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소외 섹터로 자금이 유입되는 점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셨고요. 앞으로의 증시 흐름을 조금 더 체크를 해보자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최 본부장님은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가 봄에 좀 상승력이 좀 강합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신년 중에 한 8번 정도가 3월에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봄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국내 증시가 좀 강한 상승력을 좀 확률적으로 좀 많이 보여줬던 그런 시기가 있었다 보니까 올해 좀 3월 같은 경우도 좀 긍정적인 상승 흐름들이 좀 연출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이제 뭐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일단 포트가 재편이 대부분 다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연초에 좀 이루어졌던 좀 포트에 대한 부분들의 재편이 마무리가 됐다 하게 되면은 일단 지금부터 이제 수급적인 변화 부분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일단 시장에서 연초부터 계속해서 끌어올라왔던 부분들이 AI 반도체 필두로 인해 가지고 지금은 또 2차 전지 쪽에 대한 투심 사이클이 다시 회복이 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미용 의료기기 쪽도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오늘 또 조선주들도 같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지금 움직이는 맥락들을 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경기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 신호로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그간 빠졌던 부분들도 좀 회복성이 탄력적으로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코스피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개인들만 매도세가 지금 연출이 되고 있고 뭐 외국인 기관 뭐 금투 연기금 할 것 없이 전부 다 지금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가 개인만 좀 사주고 있고 메이저들 같은 경우는 지금 쌍끌이 매도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이제 코스닥 쪽에서에 대한 매물이 좀 빠지면서 코스피에 좀 저 PBR 쪽으로 좀 매물이 쏠리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PBR 주들 같은 경우도 아직도 좀 사이클이 살아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 일단 시장의 초점이 밸류 프로그램 쪽으로도 맞춰져 있다라는 부분들로 놓고 볼 때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시장은 계속해서 좀 우상향 기조는 나타내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제 현금성 부분을 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현금성 자산을 좀 많이 가지고 있기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좀 분산 투자로 좀 진행을 하셔가지고 계속해서 좀 투자 상품 부분들이 좀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을 하시면은 오히려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작년 대비해서는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들어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는 증시에 조금 긍정적인 흐름이 기대된다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상장을 했었죠. 오상 헬스케어가 상장 첫날에는 이제 상까지는 좀 성공을 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8년을 버텼던 소액 주주의 경우에는 뭐 1000% 수익이 났다라는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 종목 지금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상장된 이후의 흐름을 보면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좋은 수익이 났을 수가 있겠지만 어제 오늘 공략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최저가 수준까지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시장에 신규 상장된 2024년도에 신규 상장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주가 흐름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래도 코셈이라는 기업이 강하게 올라와주는 모습이 장중에 좀 나왔는데 그 외의 종목군들은 전반적으로 좀 약하죠. 아무리 보더라도 시장의 유동성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한계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목들이 올라간다라고 보긴 좀 어려운 상황이고 오상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의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기업들을 공략하기보다는 오히려 우상향을 시작하고 있는 종목군들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특징적인 한 해였다라는 말씀을 제가 줄곧 드려왔는데 사실 이렇게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이 무조건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시장이 안 좋다거나 시장이 꺾여 내려갈 만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라고 한다면 자금이 일시적으로 몰릴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에 집중하는 것이 맞지만 지금부터 우리나라 시장이 우상향을 한다라는 전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신규 상장주 쪽으로는 자금이 몰리는 정도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약바이오를 말씀 주시면서 여기까지 연결이 됐는데 네. 지금 HLB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오늘 몇몇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고 있지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3월달과 4월달에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까 이제 최 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증시가 봄에는 굉장히 강해요. 근데 그 봄 중에서 3월달과 4월달에는 제약바이오가 유독 강했었다라는 과거의 그런 확률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의 주가 흐름이 잘 나오고 있는 부분 역시도 그 과거의 통계, 그 확률을 계속해서 이어받아서 따라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제약바이오를 굉장히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제약바이오 중에서 이제 재무제표가 안 좋은 기업들, 특히 이제 감사보고서가 나올 수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재무제표가 너무 안 좋은 기업들은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매매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비중을 줄이거나 기술 특례 상장 같은 어떻게 보면 좀 안전판이 있는 제약바이오 위주로 매매를 좀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편한 것은 흑자가 나오고 있거나 규모가 큰 기업들을 공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도 공략할 수 있는 종목으로 제약바이오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방송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면 제가 말미에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략주 역시 제약바이오주에서 가지고 오셨다라고 전해주셨고요. 최 본부장님도 질문 좀 드릴게요. 네네. 이제 우리 시장에서 제약바이오주 최근 들어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종목이 HLB도 있는데 HLB 네네. 어제 조금 좀 잡음이 나왔었잖아요. 네네네. 바로 또 IR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좀 어떤 내용 나올까요? 사실 이제 HLB 쪽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엊그저께죠. 오보 이슈 나온 부분들이 일단 IR에서 좀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보고 네. 있는 상황이고요. 뭐 사실 이제 뭐 어제도 좀 계속 말씀을 해드렸던 부분들은 HLB 쪽에 대한 이제 간암 치료제 부분들은 이미 효능은 입증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임상 3상에서 이미 효능이 입증이 됐었던 약물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부분에서는 이제 임상에 대한 뭐 되지가 않을 것이다라는 이 오보 이슈가 나온 것으로 한 차례 좀 충격을 줬던 부분들이 좀 IR에서 어느 정도 좀 주주가치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안정감을 주려는 좀 이런 그런 이야기들이 좀 필두로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5월 안에 이제 FDA 승인 결과 여부가 이제는 나올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간암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가 좀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자회사들 같은 경우도 지금 현 시점만 놓고 보면은 외형 성장폭을 좀 갖추려는 R&D 투자라든지 혹은 뭐 MOU 이런 부분들 지금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단 그룹주들의 좀 자회사들 같은 경우가 외형 성장폭을 앞으로 좀 확대를 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시너지를 내고 있다는 부분들까지도 IR 쪽에서 좀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제 간암 치료제가 FDA 승인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글로벌 쪽에 대한 수출 판권은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실적이 고공성장을 할 것이라는 이유로 주가를 좀 끌어왔던 부분들. 근데 지금 HLB랑 알테오젠이랑 성격이 조금 다르죠. HLB는 지금의 실적이 성장을 해줄 거라는 그 기대감의 주가를 올려준 부분들이 아니라 일단 이제 간암 치료제에 대한 FDA 승인이 될 것이라는 그 모멘텀으로 일단 올려준 상황이에요. 그럼 일단 이제 모멘텀으로 올려준 상황에서 오히려 이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나온다. 그리고 허가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앞으로는 글로벌 수출 판권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까지 붙어가면서 실적이 좀 고공성장을 해줄 수 있는 그 기대감까지 일단은 좀 붙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일단 이제 그 전에는 한번 눌림은 나오겠죠. 일단 이제 눌림은 나오겠지만 쉽게 말해서 중요한 것은 저점을 깨지 않는다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버 이슈 이후에 이게 좀 확실하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었다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지금의 주가는 더 빠져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도 지금 주가가 빠지지 않고 오히려 우상향 기조로 다시 잡아주려 한다는 부분들은 일단은 가능성은 확실하게 99% 이상 저도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오늘은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좀 이야기가 좀 집중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IR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예상을 해주셨으니까 한번 진짜 IR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로바로 대처를 하는 만큼 이 기업 어떻게 앞으로 개선이 될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간 3시 2분을 가리키고 있는데 종가 베팅할 섹터 먼저 좀 알아볼게요. 앞서서 좀 스포해 주셨잖아요. 네, 좀 네. 이야기 풀어주실까요? 네,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조선주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네. 근데 조선주들이 많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명분이 있었죠. 뭐 신조선가가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지금 미국 쪽에서 중국을 제재하겠다라는 얘기가 한 번 더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지금 미국 쪽에서 중국에 대한 제재를 반도체뿐만 아니라 조선 쪽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조선 쪽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오늘 그쪽에 많이 엮여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미국의 철강 노조가 중국 때문에 뭐 일을 좀 못하겠다 뭐 이런 네. 얘기를 정부에다 건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중국 쪽에서 만들어진 선박에 대해서 뭐 추가적으로 세금을 부여하거나 이런 어느 정도의 디스어드밴티지를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세계 2위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조선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인 거죠. 이만큼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지금 반도체 쪽에 이어서 조선 쪽에 대한 부분들도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근데 여기 추가적으로 바이오 쪽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시장에서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우리나라 위탁 생산 기업들이 수혜를 좀 받고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흐름상으로 바이오 쪽에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본다라고 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판매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오리지널 신약에 관련돼서 지금 계속해서 특허가 만료되거나 기간 자체가 끝나가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가 나오거나 바이오시밀러가 나오면 매출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제형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해 가지고 특허를 연장하려고 만기를 연장하려고 계속해서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주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가 단순히 뭐 3월 달에 좋아서 4월 달에 좋아서 혹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렇게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기술 수출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전 제약바이오를 좀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중에서 이제 규모가 좀 큰 기업 중에서 최근 들어서 차트 모양새를 아주 잘 만들고 있는 기업이 있어서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바로 SK바이오팜이라는 기업인데 일단 시가총액이 7조 정도가 되는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크다라고 생각이 되실 수가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신약을 개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뇌전증 신약이라고 하죠. 미국 쪽에서는 엑스코프리라는 제품명을 가지고 있고요. 유럽 쪽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신약에 관련돼서 SK바이오팜이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특허를 2032년도까지 만기를 연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약 같은 경우, 특히 미국에서 판매가 되는 신약 같은 경우는 특허가 만료될 때까지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특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SK바이오팜 같은 경우 2032년도까지 뇌전증, 그러니까 이 엑스코프리에 관련되어 있는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자가 많지는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SK바이오팜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요 신약에 관련돼서는 영업이익률도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다른 업종이긴 하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영업이익률이 많이 나온다라는 것은 판매하면 그게 실제로 수익으로 많이 남는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잘 나온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수가 있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뇌전증과 관련되어 있는 신약으로 인해서 2030년도 이후까지도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실적이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에서 부각받고 있는 기업들이 HLB, 알테오젠, 그리고 최근에는 레고캠바이오가 많이 앞서가고 있는 상황인데 후속으로 우리가 노려본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좀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규모가 큰 기업 중에서는 SK바이오팜이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엑스코프리가 다른 경쟁 약물에 비해서 굉장히 처방이 되는 속도도 빠르고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분석상 그리고 제가 봤을 때에도 2030년도, 그 32년도까지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SK바이오팜을 제약바이오 쪽에선 좀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95,700원까지 주가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95,700원 오늘 종가 기준으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0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5,000원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종가 배틀가시고 SK바이오팜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105,000원, 손절 라인 85,0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최 본부장님 어떤 종목 종가 배팅할 종목으로 섹터로도 가지고 오셨나요? 저는 좀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뭐 미용 의료기기가 어제부터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네. 연출이 되고 있는데 뭐 일단 이제 올해는 미용 의료기기 쪽 같은 경우도 포트에 하나 정도는 좀 재편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관점으로 일단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일단 이제 미용 의료기기 시장 같은 경우가 지금 추세가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지금 갭닉스 소비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갭닉스 소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주머니에서 계속 지갑을 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지금 비침습 시술 관련해 가지고 특정 뭐 수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통증이 많이 없고 그리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이 비침습 쪽으로 좀 많은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 그런 쪽에서 미용 의료기기 쪽에 대한 좀 특혜가 충분하게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제 이러한 추세가 이제 향후에 이제 글로벌 매출이 계속해서 좀 확대가 될 수 있는 기반도 다져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 같은 경우가 소모품 매출 비중이 상당히 좀 높은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소모품 매출에 대한 좀 본격화 부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미용 의료기기를 좀 투자를 할 때 좀 상대적으로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은 생각보다 미용 의료기기 시장이 기술 장벽이 높지가 않습니다. 기술 장벽이 높지가 않다 보니까 대부분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가 특허 관련한 좀 분쟁 이런 이슈들이 좀 많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주가의 좀 우려로 좀 남아줄 수는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인프라가 그래도 꽤 잘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내 인프라가 좀 잘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기업들을 놓고 보면 IT 쪽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나 이런 쪽 좀 기술 개발력에 굉장히 좀 특화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좀 차별화 현상들이 글로벌적으로 좀 나오면서 앞으로 이 시너지 효과는 충분하게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있어서 일단은 좀 대장 역할을 좀 많이 했었던 클래시스를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올해는 좀 성장 모멘텀이
점이 굉장히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요. 또한 지금 현재 장비 소모품 매출 추이만 놓고 봐도 아직까지도 국내 리프팅 시장이 굉장히 견조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클래시스의 실적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견조한 우상향 흐름들은 좀 꾸준하게 들어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해외에서는 이미 슈링크 유니버스가 지금 신규 진출 지역 부분들에 있어서도 오히려 좀 유상 소모품 전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제 최근에 클래시스의 좀 볼유머죠. 이 볼유머 관련해서도 지금 해외 진출이 본격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 볼유머 모멘텀 자체가 좀 굉장히 강하게 받쳐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쪽에서는 인허가가 완료가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브라질, 러시아, 대만 등에서도 인허가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글로벌적으로 꾸준하게 확대 기조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클래시스가 그래도 압도적으로 기술력이 굉장히 좀 좋은 기업입니다. 그만큼 좀 소모품 매출 판 부분들이 오히려 계속해서 좀 영업 이익률을 성장시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시기에서는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일단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놓고 보면은 주봉상에서 지금 상승 세기형 형태가 나타나고 있어요. 보통 이렇게 상승 세기형 형태가 나타나게 되면은 그만큼 지금 강한 투심이 자극이 돼가지고 주가를 계속해서 끌어올리는 그런 가능성 여부가 들어와줬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대금들이 좀 빠져나가면서 주가가 낙폭을 키우지 않는 이상은 저점을 계속 좀 높여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현 구간에서는 한 4만 원대까지는 1차적인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하셔도 되시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3만 1,000원을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종가 베팅할 종목 클래시스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4만 원, 손절 라인 3만 1,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섹터를 좀 다뤄주셨는데 조금 더 확장해서 화장품 쪽까지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VT도 오늘 좀 잘 가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어요. IP 플라즈마 공정을 추가 리들샷에 대해서 특허를 출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좀 기존의 리들샷과 뭐가 좀 달라지는 건가요? 사실 리들샷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갔죠. 네. 리들샷 굉장히 좀 다이소에서도 거의 없다시피 했었고 지금 글로벌 쪽에서도 굉장히 매출 판권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결국 VT 입장에서는 리들샷을 계속 밀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리들샷 같은 경우는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 자체가 그렇게 호평 자체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악평 부분들이라 해야죠. 리들샷을 쓰고 나서 어떤 좀 특정 문제점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었던 부분들이 있어서는 지금의 보완을 할 점은 오히려 리들샷의 효과 부분들이겠죠. 효과로 조금 더 한층 업그레이드를 시킨다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제품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낮춘다든지 아니면 조금 올린다든지 결국 VT 쪽 입장에서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지금 두 가지의 좀 키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VT 같은 경우 주가도 굉장히 좀 저는 많이 빠졌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니들샷 하나로도 먹고 사는 기업이 VT입니다. 그러니까 니들샷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주머니에서 돈을 빼고 있는 건 미용 의료기기 시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남녀노소 할 거 없이 계속해서 미용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수술이 아니라 비수술 쪽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오히려 니들샷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또 구입을 할 수가 있잖아요. 뭐 중학생들, 고등학생들도 보니까 네. 다이소에서 그냥 구입을 합니다. 초등학생들도 니들샷을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대중화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다라는 부분들이 일단은 지금 VT 입장에서는 마케팅을 잘 한 거죠. 마케팅을 잘하면서 남녀노소 불구할 거 없이 나이, 연령대 이런 거 불구할 거 없이 지금은 어느 정도 마케팅 부분들이 잘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니들샷 부분들을 계속해서 수요를 증대시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VT 같은 경우는 다시금 상승 기조는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니들샷을 통해서도 올해도 좀 질적 성장 부분들이 나타나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만큼 VT가 눈높이가 얼마나 높아져 있는 게 문제죠. 네. 증권가에서 VT의 눈높이가 이미 니들샷이 유명한 건 알아요. 유명한 건 알지만 과연 VT가 지금의 실적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지 네. 이런 부분들이 일단 눈높이가 상향이 됐을지 안 됐을지 여부가 일단 주가의 판가름을 낼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주가는 뭐 일단 바닥에서 6개월 선을 돌파해주면서 위로 올라와주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부터 VT가 증권가에서 어떠한 리포트들이 좀 계속 제시가 될지 이런 여부들을 좀 촉각 체크를 해보면서 일단 메이저들의 물량 자체도 나가지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지금은 저도 바텀아웃에 대한 투심이 자극이 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VT 증권의 눈높이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일본 온라인 플랫폼 할인 행사에서도 매출 호조를 보이고 있고요. SK증권에서는 본격적인 반등을 기대도 좋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본부장님 의견도 좀 궁금한데요. 네, VT 제가
이번 주였나요? 지난주쯤에 네. 좀 부정적인 의견을 한번 드렸는데 어제 오늘 굉장히 잘 올라오네요. 그래서 네. 일단 제가 좀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중요한 것은 제 생각에 이 18,000원대 같은 경우는 저항대가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본부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리들샷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수요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었죠. 그만큼 이제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눈높이가 전 너무 많이 높아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높아져 있는 눈높이를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번에 올라선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비중 축소의 의견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할 때 사실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VT 같은 경우도 주가의 차트 흐름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 대다수의 종목들, 아주 시장을 강하게 이끌어왔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외봉을 찍고서 외봉으로 고점을 찍고서 밀리는 기업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 엔비디아가 고점을 찍고서 밀렸을 때에도 당연히 지금 나오고 있는 반등 수준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쌍봉을 만들면서 밀린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꺾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네. 근데 지금 VT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여기서 꺾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도 우리 혹시나 주주분들 계시다라고 한다면 저도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꺾일 때는 반드시 대응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눈높이가 너무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봉으로 보는 방법도 있지만 월봉으로 놓고 봤을 때에도 주봉이나 월봉으로 놓고 봤을 때에도 오른쪽이 좀 낮아지는 쌍고점이 좀 나오는 모습이 네.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주가 흐름이 잘 나오면 좋지만 잘 안 나올 때에는 대응이 좀 필요하다.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VT는 상승할 때 비중 축소를 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서는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뜨겁고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선주에 대한 관심도 좀 가져보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의결권이 없지만 이제 가격은 적고요. 그리고 배당을 이제 받을 수 있으니까 우선주에 대한 관심도 가져볼 만할 것 같은데 본부장님 의견 어떠실까요? 사실 이제 우선주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딱히 좋아하지는 않아요. 네. 뭐 일단 이제 우선주 투자하는 분들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배당 수익률. 배당 수익률이 보통주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만 놓고 봤을 때 우선주에 좀 투자는 적합하다고 보고 있어요. 일단 지금 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우선주 쪽에도 투자를 해주고 있고 하는 부분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부분들의 해소, 결국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모멘텀이 일단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강한 주주 환원 정책 부분을 좀 노리고 들어와 주는 거죠. 그럼 보통주랑 우선주가 좀 다른 점은 일단은 우선주는 그만큼 물량 호가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40% 정도에서 50% 정도 보통주 대비해서 싸거든요. 보통주 대비해서 싸기 때문에 그만큼 물량 호가가 굉장히 얕아요. 얕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외국인들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메이저들 투심을 이렇게 많이 넣어줄 때 물론 이제 넣어줄 때는 잘 가죠. 그만큼 물량이 적기 때문에 적은 대금으로도 잘 갑니다. 잘 가지만 이게 언제 물량이 떨어질지를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보통 우선주들이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보통주 한 10% 빠질 때 우선주 20% 이상 빠집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내가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계속 HTS를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잘못해서 우선주를 투자를 했다가 배당 수익률만 노리고 투자한 게 아니라 오히려 주식도 밑으로 내려간다 하게 되면 그게 또 손이 아프거든요. 네. 손절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는 옛날부터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제 주변 지인분들 보면은 우선주 투자를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지금 같은 시기에 우선주 투자를 많이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배당 수익률 부분들이 첫째고요. 그리고 주가도 굉장히 잘 가니까요. 근데 지금이야 물론 주가가 굉장히 잘 가고 하지만 이게 언제 어떻게 낙폭을 키울지는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우선주를 조금은 지양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지금 밸류 프로그램의 모멘텀이 계속 형성이 되어 있다 하게 되면은 일단 우선주도 긍정적인 흐름은 계속 나올 가능성은 높지만 결국 주가는 천장을 한번 찍고 빠질 겁니다. 근데 네. 그 빠지는 폭이 보통주 대비해서 굉장히 좀 많이 빠지는 그런 경향들. 그러니까 보통주 대비해서 많이 빠지기 때문에 내가 즉각 투자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다면은 충분히 우선주는 투자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다만 내가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가 없고 어느 적정 라인의 가이드라인을 좀 벗어나면서까지 버틴다라고 할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안전하게 보통주가 낫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보통주가 배당 수익률이 우선주 대비해서는 낮을 수는 있어요. 낮을 수는 있지만 지금 거래 대금들이 몰리는 부분들이 일단은 우선주 대비 저는 보통주가 더 많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안전하게 양방 수익을 노릴 수가 있다고 하게 되면 저는 오히려 보통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우선주는 뭐 이건 항상 갈립니다. 뭐 누구는 좋게 많이 보고 있고 네. 또 누구는 또 그만큼 좀 비추천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저는 일단은 비추천이고요. 일단 지금 시기에서는 일단은 중립 네. 이견이지만 그 외적으로는 저는 우선주는 거의
쳐다도 안 봅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는 중립이지만 낙폭이 더 클 수 있는 만큼 좀 부정적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 본부장님 의견 어떠실까요? 네, 저도 우선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주가 흐름이 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시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사실 우선주라는 게 시장이 좀 고점을 찍거나 시장에서 좀 시장을 이끌어갈 만한 종목군들이 없을 때 우선주가 많이 올라오는데 최근에는 근데 이제 앞서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 주주환원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의 우선주와는 좀 다르게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몇몇 종목들을 찾아봤는데 뭐 S-오일 우선주라든지 SK 우선주라든지 LG 우선주 같은 그러니까 대기업들의 우선주들 같은 경우는 전 주가 흐름이 어떻게 보면 좀 더 긍정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동성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상승도 가파르고 하락도 가파릅니다. 근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래 우선주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데 지금 이제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계속해서 푸시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고 이 정책이 일시적이지가 않습니다. 내년에도 아마 부각이 될 거예요. 내후년에도 부각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3년 동안 계속해서 정책적으로 수정하고 공표하고 수정하고 공표하고를 반복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전 우선주도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드려보자면 과거에 우리나라의 우선주들의 흐름을 체크해 본다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좋지 않았고 우선주가 많이 올라갈 때는 증시가 좀 안 좋았었던 경우가 많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우선주가 움직이는 모습들, 그중에서 이제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정부의 정책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 정부의 정책적인 모멘텀이 1년 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적은 것에 대한 부담이 좀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특히 우량한 종목들 위주로 좀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량한 기업들 위주로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 띄고 있는지 양대 시장의 분위기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엇갈리는 양상이 장중 내내 펼쳐졌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면서는 코스피 지수가 하락으로 전환이 된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내마녀의 날을 맞은 만큼 마감을 앞두고 변동성이 커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0.63%의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2676선에 마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코스닥 시장의 수급 상황도 지수 상황 먼저 보겠습니다. 0.2%의 약세가 나타나면서 888선의 종가를 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000억 원 넘게, 기관은 6천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는데요. 기관 중에서는 연기금 투자자들이 4,296억 원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2년 3개월 만에 최대치로 매수를 할 것으로 마감까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 반대로 7천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코스닥 시장의 수급 상황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매물을 덜어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만이 홀로 사고 있습니다. 2거래일 연속 같은 수급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1,000억 원 넘게 팔아내고요. 기관 투자자들 900억 원 넘는 매도세를 보입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2,525억 원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본부장님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지금 시장은 업종별의 차별화가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로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코스닥 쪽에서 기간에 좀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앞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코스닥 쪽에서 나오는 매물들이 지금 재차 코스피의 밸류 프로그램에 관련한 저 PBR 쪽으로 좀 많은 이동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부분들에 있어서의 앞으로 좀 가이드라인, 추가적인 정책 드라이빙 쪽에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들고 있는데 사실 지금 양 시장 지수 ADR만 놓고 보면은 일단 뭐 코스피도 78%, 코스닥이 한 73% 정도 유지는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75%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은 매도권이라고 좀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75% 미만에 들어오게 되면은 보통 시장은 반등을 좀 강하게 해줍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거의 두 시장 모두 다 큰 차이는 없지만 일단 코스닥이 먼저 지금은 진입을 해준 상황이거든요. 일단 코스닥이 지금 먼저 진입을 해줬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단 코스닥 쪽에서는 단기적인 반등 기조도 일단 살아날 가능성은 저는 내일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도 솔직하게 지금 과매도권에 거의 진입을 해준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지금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좀 많은 랠리를 이어갔을 때 좀 많이 빠졌다는 겁니다. 매물 자체가. 그러면 지금 보면은 시속 게임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코스닥에서 어느 정도 매물로 수익을 봤던 부분들을 이제 일부 차익을 보면서 코스피 쪽에 밸류업 쪽에 이동을 시키고 또 밸류업 쪽에서 어느 정도 주가가 좀 올라온 다음에 수익을 보고 그 부분들 다시 코스닥으로 이동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시장 모두 지금 시속 게임을 계속 하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단 지금은 시장이 재료에 연연을 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일단 시장이 재료에 연연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수급 양상에 따른 업종 차별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코스닥이 한 번은 더 코스피 대비해서 반등은 나올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과매도권 거의 진입을 해준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저는 저 PBR주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좀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 PBR 주들도 조금 더 갈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본부장께서는 시장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오늘 뭐 전형적인 선물 옵션 동시 네. 만기이죠. 그래서 변동성이 장후반부에 좀 나오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뭐 종가 기준으로는 그래도 상승 마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잠깐 이제 밑으로 많이 밀리는 모습들이 네. 나왔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뭐 미결제 약정이 줄어들면서 뭐 줄어드는 건 당연하죠. 이제 그 만기일이 되니까 그래서 변동성이 좀 나올 수가 있는데 저는 여전히 우리나라 시장이 우상향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ADR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과 하락하고 있는 종목의 비율을 나타내 주는 건데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1월 달에는 약세였지만 2월 달부터는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도 이 ADR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왜 내 종목은 안 올라가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도 종합주가지수가 계속해서 버텨주면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버텨주면서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버텨준다라고 한다면 다른 종목들도 당연히 올라갈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시차는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어제도 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종목들이 시장에서 부각될 때마다 쫓아간다라고 한다면 엇박자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나라 시장 좋아질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린 지 한 달이 된 것 같아요. 그 한 달 동안 그래도 좀 힘드셨을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크게 하방으로 끌어내릴 만한 그런 안 좋은 악재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긍정적인 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내일은 또 미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번 주는 변동성이 좀 큽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후에 매매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주식 비중이 많이 들어와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보유의 관점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주식을 가지고 계시는 보유의 관점이 맞겠다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오늘 수급적인 측면을 살펴봤을 때 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인 만큼 변동성이 나타나긴 하지만 그 안에서 연기금이 많이 좀 사들이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내마녀의 날도 그렇고 동시옵션 선물 만기일도 그렇고 다른 점은 딱 하나예요. 공매도 금지. 지금은 공매도 금지가 들어와 있는 상태잖아요. 네. 일단 이제 공매도 금지가 되면은 원래는 보통적으로 시장이 움직일 때는 대량으로 선물 매도세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지금 상황에서는 공매도가 금지가 되어 있었다 보니까 선물 매도세가 좀 강하게 들어와 주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앞전 옵션 만기일과는 좀 다른 점은 변동성이 크지가 않다는 거. 그 부분들은 공매도 금지 효과가 일단 들어와 주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동성이 크지가 않다라는 것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보통 이제 이런 옵션 만기일이 있을 때는 시장이 좀 출렁거림이 좀 심하게 나타납니다. 네. 근데 오늘 같은 시장 놓고 보면은 이게 옵션 만기가 싶을 정도로 시장이 그래도 생각보다 견조한 흐름들을 계속 유지해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공매도 금지에 드라이브를 걸어주고 있다는 것으로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앞으로 이제 공매도 금지 효과가 계속해서 이제 연출이 된다든지 이 기조가 꺾이지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뭐 옵션 만기일이 있어도 시장은 긍정적으로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변동폭 자체는 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저는 제가 앞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네. 지금은 어떻게 돼서든 분산 투자를 좀 진행을 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기존 주식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좀 보유를 하고 추가 대응 자리를 잡는다든지 지금은 그런 자리를 지금은 찾으려고 해야지 오히려 내가 조금 매도를 해야 된다든지 좀 돈을 다시 또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은 오히려 올해 연초는 조금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패자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계신다면 분산 투자를 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면서 우리 지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시장이 파란불을 켰다가 빨간불을 다시 켜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0.6%대로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2,700선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마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파란불을 켜면서 마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0.18%의 약세를 보이면서 지수가 마감을 지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되고 있고요. 양대 시장에서 수급 상황은 반대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바라보는 외국인과 기관은 긍정적입니다. 양대 시장 이제 바라봤을 때 코스피 시장에서는 쌍끌이 매수세를 보이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동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는 팔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사들이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하셨습니다. 네, 우리 양대시장 오늘은 혼조로 마감을 했습니다. 업종별로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지수 빨간불 켜면서 마감이 됐고요. 전기 가스업이 가장 큰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3.93% 강세로 마감을 한 가운데 그 안에서 가장 크게 상승을 해준 종목은 한국전력으로 3.33%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보험 업종도 좋았습니다. 3.4% 상승률이 포착이 됐고요. 운수 장비 업종에서도 3.19% 상승률이 보여졌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하락한 업종이 조금 더 많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업종이 그 안에서 가장 큰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1.94%의 약세가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은 IT 부품 업종으로 1.72%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통신 장비 업종에서도 1.68%의 약세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시장 엇갈리면서 마감을 한 가운데 지난해를 좀 살펴본다면요. 주식 투자자가 25만 명이나 이탈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9년 만에 감소세가 나타났는데 이 현상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저는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미국 증시라든지 일본 증시라든지 그리고 가상화폐 시장으로 많이 이탈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 역시도 메리트가 있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우리 방송에서 이제 한 3번 정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시장이 상승 여력, 상승할 수 있는 그 룸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기업이나 다른 나라 주식 시장이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10%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더디더라도 그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우리가 전체적인 시장에 들어오는 자금들의 규모를 봤을 때 채권 시장이라든지 그리고 환 시장, 그러니까 달러라든지 원화 쪽에 대한 자금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가장 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권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생도 있고 우리 주식시장도 있는데 지금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크게 봤을 때 신흥국과 선진국으로 나뉘어서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수년간 지금 선진국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왔어요. 근데 저는 그게 거의 끝물에 다다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선진 증시보다 우리나라 증시가 메리트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신흥국 중에서는 우리나라랑 대만 정도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중국 증시가 안정적으로 돌아선다라고 한다면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속해서 이탈을 하고 있다라는데 사실 이런 내용들이 반갑지는 않지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눈여겨봤을 때 우리 시장이 정말 저점이 나온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 지금 2월 달부터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정말 어설프게 올라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외국인의 순매수가 역대급으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상승세 자체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원하는 만큼 탄력적으로 나오지 않다 보니까 여전히 안 좋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지만 우리나라 시장 여기서부터 더 많이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 괜찮습니다. 전 좀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주시고 우리 시장에 좀 머물러 계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시장에 머물러 주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오늘 게임 섹터는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 안에서 크래프톤이 오늘 좀 등락을 크게 나타낸 모습이 나타났어요. 장중에 10% 넘게 밀리는 모습이 관찰이 되기도 했는데 이제 7주년을 맞아서 배틀그라운드가 엔진이 교체된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네네. 오늘 어떤 이슈 때문에 이렇게 크래프톤 장중에 밀리는 모습이 나타난 건가요? 일단 이제 크래프톤이 이렇게 강하게 밀렸던 부분들은 인도 시장이죠. 일단 인도 시장에서 배틀그라운드 서비스가 중단이 될 것이라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이슈 때문에 좀 밀렸던 부분들인데 지금 밑꼬리 달고 또 매물 소화해주는 게 지금 HLB 쪽이랑 굉장히 좀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크래프톤 같은 경우가 인도 쪽에 대한 타격을 좀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인도 시장이 지금 배틀그라운드가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지금 사실 묵은 기사가 나온 상황입니다. 일단은 지금 배틀그라운드 정상적으로 지금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배틀그라운드가 지금 7주년을 맞이해서 얼리언 엔진 5와 그리고 로드맵까지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이 시기에 인도 쪽에서 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우려 때문에 서비스를 중단한다? 그건 저는 솔직히 좀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크래프톤 입장에서도 인도 시장에서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맞다고 해도 철저하게 대비를 안 했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저는 오버 이슈가 됐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로 이제 한 차례 충격은 주긴 했지만 오히려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주가는 저는 우상향기 쪽 계속 좀 유지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워낙 이 크래프톤 게임 자체도 크래프톤의 좀 게임 회사 자체가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특히 이제 배틀그라운드가 초기에 흥행을 했을 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PC방만 가면은 배틀그라운드가 거의 90% 이상이었어요. 그만큼 뭐 국내 이용자 수도 굉장히 좀 많은 활기를 펼쳤던 부분들이 있고 지금 7주년을 맞이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자 수가 계속 증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게임주 안에서 제가 가장 좋게 보는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딱 두 기업인데 첫 번째는 크래프톤 그리고 두 번째가 펄어비스예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검은 사막 같은 경우가 워낙 게임성이 좋습니다. 게임을 굉장히 잘 만드는 회사예요. 보통 이렇게 게임을 잘 만드는 회사가 그 다음 신작을 내는 데까지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보통 게임성이 적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신작을 출시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어떻게 해서든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고 신작 게임을 계속 사이클을 돌려가면서 계속해서 어느 정도 재화를 획득한다든지 캐시를 계속 획득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보통 이렇게 굳건하게 게임성이 굉장히 좋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 다음 신작이 나오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근데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기존작에서 흥행을 했었던 부분들이 이미 인식이 박혀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다음 신작에서도 그 게임성을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흥행을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특히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지금 신작 모멘텀이 오래 대기 중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붉은 사막이 지금 또 대기 중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양 게임 주들 같은 경우는 게임성도 물론 좋은 상황이고 그만큼 게임성이 좋기 때문에 주가의 하락폭도 큰 폭으로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좀 적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게임주들 같은 경우 좀 긴 호흡으로 본다면은 저는 오히려 크래프톤이나 펄어비스 같은 이런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투자를 해볼 만한 매력도가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긴 호흡으로 게임 좀 바라본다면 크래프톤, 펄어비스를 바라보자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런데 오늘 장에서 많이 빠진 게 크래프톤뿐만이 아닙니다. W게임즈도 좀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났는데 주력인 소셜 카지노 사업이 성장이 둔화되면서 2020년 이후로는 전체적인 매출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올해 좀 돌파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 좀 크게 밀린 이유가 또 있을까요? 네, 지금 저도 주가가 많이 밀렸길래 좀 봤는데 사실 W게임즈 같은 경우 성장성도 좋고요. 여전히 성장성도 좋고 자금의 여력도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주가 흐름은 살짝 좀 이상합니다. 근데 종가 부분까지 돌려 세우지 못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내용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고 오늘 아무래도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어떻게 좀 돌아가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애매한 것은 아까 전에 이제 크래프톤이 장 초반에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10시 50분경까지 급락을 하면서 게임주들이 다 같이 밀렸습니다. 근데 지금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반등을 했고요. 다른 게임주들 같은 경우도 대부분 다 반등을 했는데 지금 W게임즈 같은 경우는 반등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장이 마감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수급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로 좀 잡히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봤을 땐 프로그램 매도가 돌아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도가 나가면서 투매가 투매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형태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바로 V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어요.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시거나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 3, 4거래일 정도는 보시는 게 좋습니다. 무슨 내용이 나올지를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3, 4거래일 동안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순매수도 다시 잡힌다라고 한다면 그때에는 오늘 하락이 좀 잘못된 하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때는 다시 접근을 하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요. 우리가 매매를 하다 보면 규모가 굉장히 작은 기업들
기업들이 있어요.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되고 2,000억이 안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관이 매수해도 그게 기관이 아닐 수도 있고요. 외국인이 매수해도 그게 진짜 외국인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근데 W게임즈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이 1조가 넘어가는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바로 접근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3, 4일 동안 좀 추이를 보자. 그리고 만약에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비중이 많다라고 한다면 내일 바로 반등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비중 일부 축소, 비중이 적을 경우에는 앞서 뭐 신규 매수를 고려하는 분들과 마찬가지로 3, 4일 정도 수급적인 변화를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게임주의 경우 3, 4일 정도 수급 주체별로 흐름을 체크를 해보자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영인리서치 최진욱 본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먼저 이재규 본부장의 종가 베팅 종목 SK바이오팜입니다. 뇌전증 신약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10만 5천 원, 손절라인 8만 5천 원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최진욱 본부장의 종가 베팅 종목은 클래시스입니다. 해외 인허가와 소모품 매출 등 성장 모멘텀이 많습니다. 목표 주가 4만 원, 손절라인 3만 1천 원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